지선아,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도리 뜨잖아. 아우, 야, 여성스러운데 얼마나 보기 좋아. 너 진작하지 왜 지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가을부터 이거 했어야지. 목도리를 떠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좀 줘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더라고. 그리고 얘는 이것도 떠가지고 봄에 여름에나 줄 것 같아. 야, 너희들은 취미 없어? 취미? 응? 난 차라리 있어. 뭐야? 너 이런 거 있잖아. 나 이렇게 셀카. 야, 너 걸리니까 지금 잘 보이게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난 집에 있으면 청소해야 되지. 어? 설거지 해야 되지. 너도 그런 애좀 야, 근데 정말 취미는 하나씩 갖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 어머, 저게 뭐지? 뭐? 저 뭐야? 치열한 삶을 사는 당신에게 활력소가 되는 취미. 당신의 여가 생활. 소소한 취미 활동. 지친 몸과 마음의 출구인 취미 생활. 하지만 취미 생활이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뭔 소리야? 야, 너 생명을 위협을 주니까 뜨기지. 당장 그만둬. 당장. 아, 선생님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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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습니다. 새해가 돼도 여러분들은 시끌시끌하네요.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우리 집 애들 주려고 목도리 뜨고 있었는데 아, 예쁘다. 제가 잘 떴죠? 제가요. 당장 집어치라고 그랬어요. 당장 칩을 치라고 그러는 취미생활이 생명을 위협할 수 생명을 있대요. 위협할 수 있다. 아니, 난 뜨개질이 생명을 위협한다지. 내가 뭐 여기 찔릴까봐 그러는 건지. 그 사실 뜨개질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자세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대한민국 중년의 하루 평균 좌식 시간 5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뱃살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유, 저렇게 되는 거지 뭐. 어떡하냐. 뱃속의 시한폭탄 내장 지방, 각종 성인병, 혈관 질환, 심근경색 등 당신이 모르는 사이 쌓여버린 내장 지방이 당신의 목숨을 위협한다.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닌데 많이들 의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요? 의자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의자병? 의자병? 의자왕은 들어봤는데 의자왕은 이렇게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렇죠. 의자에 오래 앉으면 생기는 병들을 모아서 의자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딱 이런 의자일 필요는 없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특징적인 질환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앉아있는 시간 길어지면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겠죠? 이렇게 편하게 쉬어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칼로리가 많이 남게 되고 이 잉여 칼로리는 지방으로 쌓여서 우리 배에 차곡차곡 아까 본 내장 지방들 형태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용녀 친구는 똑같이 저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은근 보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아닌가? 어디가 나왔냐? 아니야, 근데 좀 나오긴 나왔죠. 당연히. 나이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게 나이 들면 뭐 뱃살이 더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사실 여러 가지 살이 있겠지만 특히 뱃살은 네. 나이 들면 더 잘 찌긴 해요. 아, 잘 찐다고. 그게 문제죠.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 아니, 왜 우리는 나이 들면 좋은 거 다 사라지고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자꾸 느냐? 여러 가지 그러게 원인이 말이다. 있는데 사실은 남녀 공통적으로 뱃살이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찌는 원인은 성장 호르몬 때문이에요. 성장 호르몬.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게 있어서도 근육을 생성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른 호르몬에 비해서 성장 호르몬은 훨씬 더 빨리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자연스레 분해해주던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살이 더 잘 찌게 하죠. 찐다고. 나이 들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뱃살이 찌는 거군요. 지방은 지방세포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방세포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준비를 했어요. 네. 이 동그란 스펀지가 지방세포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러면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죠. 네. 보통 그냥 일반적인 지방세포 사이즈가 한 요 정도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이 지방세포의 개수는 어렸을 적에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지방세포가 4개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4개가 있다라고 하면 연결. 자, 뭐 굳이 따져서 이게 팔뚝이다라고 하면 지방세포 4개로 한 요 정도? 얇은 가는 팔뚝이. 팔뚝. 요 정도까지는 좀 괜찮죠. 네. 근데 내가 체중이 늘고 살이 쪄요. 네. 개수가 느는 게 아니라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크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와. 똑같이 개수가 4개인데도 이렇게 부피의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가. 뭐 실험마다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한 개의 지방세포가 최대 뭐 400배까지도 커진다라는 보고도 있을 정도니까 400배요? 400배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이 많이 늘어나는 분들 막 300kg 체중. 이런 분들 보면 지방세포 개수는 똑같은데 하나하나가 그렇게 많이 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조그맸던 게 저만큼 커졌잖아. 저만한 게 또 이만하게도 커진다는 더 거죠.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지방세포가 커진 사람은 정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빼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와. 빼도 다시 돌아가려고 할 거고. 아, 저 그렇지. 상태로. 근데 선생님, 아까 그 지방을 보니까 엄청난 내장 지방이 많더라고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방을 크게 2가지로 나누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꼬집어서 잡히는 게 피하지방, 잡히지 않는 복강 속에 지방 사이사이에 침착된 게 내장지방이라는 건데요. 내장지방 면적이 피하지방 면적보다 40% 이상 쌓이면 그때는 좀 심각한 수준이다. 뭐 수술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인터벤션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 정도로 위험해.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해요. 근데 내장지방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가시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준비를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 아닌가요? 맛있는 곱창? 거예요. 곱창이에요. 곱창전골? 네. 곱창 겉에 지금 보시면 뭐가 좀 많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드시는 곱창보다. 뭐 이렇게, 뭐예요? 기름이 붙어 있죠. 기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내장지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너무 많으면 내 몸속에 시한폭탄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저게 뭐야? 지방이에요, 지방. 노랗게? 저게? 내장 지방. 노란 게 지방인가 봐. 복강내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적당량의 내장지방은 원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좀 과다하신 거죠. 거의 장의 본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쵸, 잘라내는 거야. 너무 과도하게 있는 내장지방은 복강내 수술을 할 때 수술의 뷰를 보기 위해서 제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장 지방이 생기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고 진짜. 그 얘기네요. 뱃살 있으신 분들 중에 당뇨 앓고 계신 당뇨 분들이 있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말로 이 내장지방은 당뇨의 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관성이 좀 크거든요. 내장지방이 1kg 증가하면 남성의 경우는 제2형 당뇨 위험성이 2배 증가를 하고요. 2배나요? 1kg인데? 네, 여성은 무려 7배나 증가한다는 여성이 통계를 여자가 더 많아요? 왜 여자가 7배야? 사실 여성들은 원래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내장 지방이 덜 축적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1kg가 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야, 여자들은 뱃살 찌면 큰일 나는구나. 큰일나겠다. 이 내장 지방은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암도 유발할 수 있어요. 암도 유발할 수 있어요. 암을요? 암. 내장 지방과 관련이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요? 사실은 지방세포는 호르몬 기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과 연관된 질환의 위험성을 높여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 유방암, 남성의 전립선암 비율을 좀 높인다는 연구가 있고 그리고 또 식이랑도 연관이 크잖아요. 네. 대장암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대장암. 많은 연구나 통계를 통해서 밝혀져 있죠. 근데 내장 지방이라는 거 요거 진짜 뭐 배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 뭐 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격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거 여기시면 아니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만나볼 휴학생도 살이 쪄서 좀 고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휴학생 먼저 만나보고 나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의 휴학생을 만나러 온 이곳. 엄마, 일어나. 왜? 아, 정리해. 빨리 일어나. 아, 이따가 이거 끝나고. 아, 일어나.
빨리. 아, 이거 다 정리해. 보고. 아, 이거 언제 뺄 거야?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뺄 거야? 몰라. 그냥 집에 오면 일단 침대에 있으세요. 집에 들어오시면 씻고 바로 침대로 가셔가지고. 집에 오면 바로 침대로. 나도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복부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는 52세 정선아입니다. 생리가 좀 불순해지고 제때 나오지 않고 폐경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완경 이후에 배에 살이 너무나 많이 쪄서 15kg까지도 찐 것 같아요. 15kg. 아, 15kg. 날씬하셨네, 날씬하셨네. 진짜. 아이고. 신했네. 뱃살이 어딨어. 현재는 체중 증가로 과거 즐겨 입던 옷조차 못 입게 됐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쪘는데 특히나 특히나 배가 배 더 쪘네. 쪽으로 더 많이 찌셨네. 아무리 단추를 잠궈도 이젠 맞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변화를. 그런데 윗배만 살이 계속 찌고 있거든요. 이 복부 비만의 유병률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가 있는데 완경 전에는 복부 비만 유병률이 한 32.1% 정도라고 해요. 네네. 근데 완경 이후에는 44.5%. 급격히 그냥 완경 아주 전으로 급격히 뱃살이 12.4%나 높아지는 거예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니 근데 확실히 우리 용렬 친구도 왕령하고 나서 뱃살이 좀 늘었다고 생각. 그렇지. 그때 그건 얘기했잖아. 당연해. 그쵸. 예,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그게 다 그랬지. 왜냐면 이 완경을 맞게 되는 게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급감하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이제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건데 에스트로겐은 근육량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데 근육량이 급감을 하면서 기초대사량이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부뿐만이 아니라 이전이랑 똑같이 먹었는데 나는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져서 갑자기 살이 더 잘 찌는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까지 바뀐다는 거죠. 현재 복부 비만 상태는 어떨까요? 병원에 왔구나, 결국은 이제. 내장 지방 파악을 위해 복부 CT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복부 CT를 찍었는데 그 복부 내장 지방이 면적이 중요한 건데 이 내장 지방 면적이 146 정도로 나오셨어요. 이 정도시면은 경도 내장 지방 비만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경도 내장증. 경도 내장 지방. 일단 내장 지방도 레벨을 나누게 되는데요. 경도, 고도 이런 식으로 좀 나누게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 휴학생 같은 경우는 경도 내장 비만이라고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경도가 붙으니까 아직은 좀 괜찮은가 보다. 그치, 그게 고도보다는 아니라 좀 낫잖아. 그죠. 고도보다는 낫긴 한데 이미 비만의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 레벨 차이인 거니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꽤 높은 레벨로 비만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뚱뚱한 넌 뚱뚱한 거야. 덜 뚱뚱하냐, 많이 뚱뚱하냐 이 그쵸? 차이다 이거죠. 이미 비만의 범주 안에는 들어가 있는 있는 거지.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과다할 경우에는 얘네들이 염증 물질,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들을 많이 내뿜어요. 그래서 체내에 염증 자체가 많아지니까 각종 질병들을 더 잘 유발을 하겠죠. 그렇구나. 실제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했을 때 그냥 단순 비만인 사람보다 내장 지방이 많은 내장 비만인 사람이 향후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더 높았다라고 해요. 그렇구나. 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내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로 갈 수가 있죠. 아, 이게 당뇨로 가는 거야? 그렇죠. 고혈당증을 유발하게 돼서 당뇨의 위험성도 높이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런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높인다고 보셔야 돼요. 아,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예인아 밥 먹어. 딸의 밥을 챙겨주는 휴학생. 그런데 밥의 양이 우와. 일명 고봉밥이야. 머슴밥이라고 고봉밥이야, 저거 고봉밥. 먹어. 네가 좋아하는 거야. 딸이 저렇게 많이 먹어 밥을? 밥 공기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게 주는 편이에요. 꽉 채워서. 저희 가족들은 다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가득 찬 밥그릇이 일상인 듯 먹기 시작한 딸. 하지만 나 다 먹었어. 왜 그거밖에 안 먹어? 아, 배불러. 그걸 먹고 어떻게 배가 불러? 안 먹어. 아이고, 감추고. 그 위에 얹어진 것만 먹었네.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아깝게? 아, 참. 남은 밥도 엄마가 먹을 거 아니야. 그치, 100% 먹는다. 저 100% 먹는다. 엄마가 100% 먹는다. 먹는다. 과연 그녀는 딸이 남긴 밥을 먹을까요? 비벼서 먹습니다. 먹네. 야, 그 자리에 서서 비빔밥을 한 입, 두 입씩 계속 먹는 휴학생. 아니 엄마가 왜 앉아서 안 드시고 서서 드시지? 그러니까. 서서 먹으면 굉장히 빨리 먹게 돼요. 서서 먹으면 더 빨리 먹게 돼요? 네, 불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 빨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드시는 경우에 과식할 위험성이 더 올라가게 맞아, 됩니다. 맞아.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가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서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앉아서 드시는 분들보다 칼로리를 30% 더 섭취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30%나? 우리 급하면 막 서서 급하게 국에 말아갖고 그냥 맞아, 후루룩 먹고 그냥 빨리 촬영하러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이란 호르몬은 식사를 시작하고 15분이 있다 나오는데 네. 그렇게 후루룩 빨리 먹어버리면 렙틴이 나오지 않으니까 더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거든요. 그렇겠네. 몇 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그녀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라는 기타. 휴학생의 기타 실력 어떤지 볼까요? 아유, 몇 년 전부터 기타 배우시냐고. 야, 기타 좋지. 앉아 계셨구나, 너냐. 자리 이동도 없이 벌써 몇 시간째 기타만 치고 있는 휴학생. 엄마 이제 그만해. 잠깐만 그러는 거야. 앉아서 좀. 엄마 운동 좀 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말고. 2시간째 연습 중이래. 아니 이거 다리 웬일이냐. 쥐도 안 나나? 이제야 기타를 놓고 일어나려는데 아유, 아이고, 저거 봐. 그렇지, 못 일어나지.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저거는. 그럼. 체중도 많이 나가는 데다가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그럼. 거네. 그냥 자식 생활도 아니고 우리가 무릎에 제일 안 네. 좋다는 양반 다리로 네. 너무 오래 앉아 그럼. 계시기는 했어요. 뭐 휴학생처럼 저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내장 지방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복부 지방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내장 지방은 특히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이렇게 활동으로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그날 밤. 아 밤에 밤에 냉장고 이거 왜? 못 참뭐 야식이지 뭐. 잠이 안 와서. 그녀가 냉장고에서 찾은 음식은 사과와 바나나? 그러니까 지금 양심은 좀 그래서 몸에 좋다는 과일을 드시나 봐. 집에 있으면 뭐 책 보다가 그냥 조금 심심하면 가서 뭐 꺼내 먹게 되고 아이들처럼 똑같이 책상에 있다 냉장고 열어보고 책상에 있다 냉장고 열어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과일을 들고 그녀와 한 몸인 침대로 간 휴학생. 밤중에 책을 보며 과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밤에 과일을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새벽에 밥을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새벽에 밥을 먹으면 그 이튿날 가족들한테 밥을 안 차려주게 돼요. 내 배가 안 고프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빵이나 뭐 과일 그런 것들 먹고 자연이 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아, 그렇지. 자연이 주는 거니까. 아 위안 삼아. 기적의 논리다, 기적의 논리야. 어느덧 새벽 3시가 지난 시간. 잠이 안 오는지 누워서 계속 핸드폰만 보는데요.
결국 추 학생은 새벽 4시가 돼서야 잠을 청합니다. 아유, 새벽 4시에 주무셔? 야, 와.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네. 4시, 5시 동이 트도록 잠이 안 와. 하지만 잠에 못 들고 뒤척이다 다시 깨버린 그녀. 저봐, 숙면을 못 취하네. 어떡하면 좋아. 그 아내가 몸에 살이 쪄서 내가 둔해졌다, 힘들다라는 걸 그전엔 못 느꼈는데 요즘엔 느끼거든요. 산에 가는 거 좋아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누구랑 산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남편하고도. 그래서 좀 건강을 회복해서 남편이랑 산에도 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어요. 수면 부족은 비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을 회복을 해야 되고 그때 이제 호르몬들이 레벨들이 나오면서 정상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살이 더 찌기가 쉬워지는데 수면을 못 취하면 살이 더 찐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련된 연구를 좀 찾아봤어요. 네. 밤을 새운 사람들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 자체가 변했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어떤 걸 유발을 하냐면 일단 조직 내 염증이 증가를 했고요. 또 지방 조직이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방으로 잘 쌓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과는 또 반대적으로 근육에서는 단백질을 파괴하는 징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근육은 녹이고 지방은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 이게 당연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네, 체중 증가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구나.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 앉아있지, 누워있지, 거기다가 많이 먹지. 패턴들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대한민국 중년들.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늘어난다는데 각종 성인병은 물론 당뇨, 골관절염, 그리고 암까지 생명을 갉아먹는 내장 지방을 줄이려면 내장 지방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 특별쌤이 누가 오실까? 아니, 오늘 특별쌤은 이 내장 지방을 없애는 방법을 좀 확실하게 좀 아니, 알려주셨으면 확실하게 그냥. 좋겠어.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활동을 맡게 된 MBC 공채 개그맨이자 트레이너 게트 윤상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멋있다. 후배야, 멋있다. 후배. 그럼 제가 개인기 하나 한번. 개인기. 맞아, 개그맨이니까 개인기. 장혁 개인기 한번. 장혁. 예. 자, 추노 갑니다. 추노 장혁.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대군마마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마마, 언녀나. 검사님은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시리즈야, 시리즈. 네.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재밌다, 네, 재밌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선생님. 개그맨이신데 어떻게 트레이너가 되셨어요? 제 20대, 30대를 진짜 다 개그맨에 제가 바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없어지고 나서 맞아, 개그 프로가.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찌게 된 거예요. 얼마까지? 거의 한 100kg 정도? 네, 거의 한 100kg 정도? 네. 이렇게 쪘다고? 말도 안 돼.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대회를 또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서 또 이렇게 대회에서 상도 받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게- 사람 같아. 근데 체지방은 없어 보여요, 체지방. 지금은 한 5% 정도 해가지고 네. 지금은 한 5% 정도 해가지고 네.
우리 근데 여자들은 특히 이 진짜 아까 뱃살 쪽으로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그래서 요요가 오지 않는 운동법을 제가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렇지? 우선 첫 번째 운동은요, 탈탈탈 운동법이라고 해가지고 우선 집에 있는 책가방, 뭐 에코백, 뭐 장바구니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 가방 있잖아요. 장바구니 가방 네,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네, 가방이요. 우선은 이 내장 지방을 빼려면요, 유산소성, 무산소 운동이 같이 병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성이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어깨 넓이로 이렇게 벌려주시고, 어깨도 이렇게 쭉 뻗어주십니다. 일자로 딱 뻗어주신 상황에서 복근으로 올려준다. 하나, 둘, 셋, 넷. 그냥 이거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팔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복근으로 복근이 최대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찰 수 있는 만큼만. 근데 복근에다 힘을 줘야 된다고요? 네, 복부에 힘을 준 상황에서 차주셔야 되죠. 주고. 네.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쉬우신 분들은 찬 상황에서 옆으로 트위스트까지 하면은 옆에 살까지, 옆구리 살까지 같이 이렇게 빠지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근데 이거는 손이 앞에 차주시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차고 내려와. 내려와. 차고 내려와. 다음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캐틀벨 스윙이라고 예전에 캐틀벨이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이거를 책가방과 뭐 에코백 이걸로 응용을 한 동작이에요.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벌려주세요. 그리고 팔자 다리를 팔자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복근과 힙으로 튕군다는 느낌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복근하고 힙에 힘을 주면서 괜찮은데? 선생님, 힙을 튕겨준다. 엉덩이가 쪼여와요. 엉덩이하고 복근하고 같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엉덩이가 이게 딱 이렇게 했을 때 엉덩이가 튕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승질이 나 이거죠. 그리고 가방은 천천히 내려올 때 천천히 버티면서 여기서 복근과 힙으로 튕군다는 느낌으로 버티면서 펀치. 끝까지 안 올리셔도 돼요. 천천히. 제가 알려드린 이 동작만으로도 내장 지방을 진짜 많이 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작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니 네. 간단하면서도 너무 좋아. 너무나 에너지 업되는 내장 지방은 이렇게 싹 또 배출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서 뱃살 빼기의 효과적 운동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집에서 꼭 하루에 진짜 10분만이라도 좋고 1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네.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우등생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이곳. 필라테스 스튜디오. 누가 선생님이신 거야? 너무 두 분 다 잘하시는데? 그런데 스트레칭 중인 여성이 둘입니다. 그때 초보자가 봐도 고난도인 동작을 펼치는 한 여인. 우와! 우와! 가벼운 몸놀림으로 고난도 동작을 보이는 여인과 안정적인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는 여인. 과연 둘 중에 오늘의 우등생은? 우와! 둘 다 아니야, 둘 다? 어떤 사람이 왼쪽. 이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43살 이헬렌입니다. 3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날씬한 몸매가 아니었어요. 한 70kg 정도까지 나가서 굉장히 육중한 몸이었는데 특히 하체 비만이라 무조건 어두운 색깔, 검정색 옷을 입었고 몸을 다 가리는 그런 원피스를 입고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한 24kg 정도 빼서 45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우, 좋아. 좋다. 대박이다. 45kg. 엉덩이는 저렇게 볼록하고 너무 이쁘지 않아? 연예인처럼 이뻐졌어. 발레 했나 봐. 그녀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신체 운동 부족으로 정말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 젊은 와, 분한테 젊은 나이에 얼마나 충격받으셨을까? 몸이 그렇게 뚱뚱하다 보니까 남 앞에 나설 자신감도 많이 없고요. 또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남들 보면 너무 이쁜데 저를 보면 뚱뚱하고 몸매도 자신 없고 그래서 항상 우울했어요. 체중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그녀. 새로운 무슨 도전을 도전? 한 거야. 제가 2021 미주 모델 코리아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도 꾸준히 하고 몸매 만드는 거 열심히 노력하고 워킹, 포징, 표정, 장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2021 미주 모델 코리아에 선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엄마, 작년이네. 오, 야. 대단하시다. 대단하네. 꾸준한 운동과 노력으로 건강은 물론 자신감까지 되찾은 우등생. 정말 안 되는 게 없어, 노력하면. 네, 대단하십니다. 다이어트 성공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데요.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맨몸 스트레칭 중인 우등생. 함께 배워볼까요? 팔을 뒤로 젖히더니 그대로 몸을 들어 올립니다. 이거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리 한쪽까지 들어줍니다. 오, 저거 되게 어려운 동작인데. 저게 코어가 좋지 않으면 저렇게 안 나오죠. 방금 했던 동작은 매트 위에서 하는 필라테스 동작으로요. 이름은 리버스 플랭크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리버스 일반인은 플랭크. 못하겠는데. 플랭크를 뒤집어서 한다는 거죠, 리버스. 전신에 다 효과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엉덩이살, 뱃살, 옆구리살, 그리고 팔뚝살까지 이야, 네 군데. 모두 잡아주지만 거기다가 내장 지방까지 잡아줍니다. 사실 쉽진 않아요. 1분이 가고 2분이 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3문제부터는 그냥 정신력으로 버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초도 못 버티겠다.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실제는 모르겠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면 다리 올리는 것까지는 안 하고 버티는 것까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중력을 좀 이용해서, 그러니까 맨몸으로도 중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버티는 근력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허리 통증도 완화해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체형이 틀어지신 분들도 교정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올해 좋다. 필라테스를 해볼까 한번. 할 게 너무 많다, 라나. 진짜. 일단 야식부터 끊고. 바닷가를 산책하는 거야? 한강을? 아니, 강이 옆에 있으신가 봐. 한강이야, 한강. 한강을 홀로 걷고 있는 우등생. 조깅을 하나 싶었는데 운동복도 아닌 것이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이건 마치 타이타닉? 타이타닉 장면을 하네요. 혼자 타이타닉을. 양팔을 뻗고 가만히 서 있는 우등생. 뭐 하세요? 저요? 다이어트 중인데요. 네? 아니 이건 대체 무슨 말이죠? 무슨 다이어트? 이게 다이어트라고? 이게? 제가 평소에 즐겨하는 다이어트인데요. 햇빛 다이어트라고 해요. 저는 햇빛 다이어트의 효과를 굉장히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게 돼서 다이어트가 정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햇빛을 쬐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우울해지는 걸 방지해줘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폭식으로 이어지는 걸 많이 방지해주거든요. 저는 햇빛 다이어트를 자주 나와서 하곤 해요.
우리가 날씨가 추워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게 환기와 햇볕을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을 쬐을 때 비타민 D 얘기도 했지만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면서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햇빛을 좀 잘 충분히 쐬면 뇌신경 세포 속에서도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하루에 그래도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시는 게 좋고 팔다리라도 좀 내놓고 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우등생. 그런 우등생을 반갑게 맞아주는 이가 있었으니 아이고 이뻐라. 아유, 애기가 있네. 애기가 있어? 어머나. 어머, 진짜? 아유, 잘생겼네. 귀여워. 아우, 세상에 애기가 있는 엄마였어? 유진아 쩐다. 엄마한테 매달렸어. 유진아, 엄마한테 매달렸으니까 우리 운동할까? Are you ready? Okay.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All through the town. Door on the bus go open and shut, open and shut, open and shut. 제가 육아 때 아이와 함께 스킨십도 하고 정서 교감도 할 수 있는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스쿼트 운동이 있는데요. 제가 육아를 하다가 만들게 됐어요. 이름하여 둥가둥가 스쿼트. 지혜롭네. 육아가 힘들긴 하지만 그 운동을 통해서 일단 아이가 저랑 같이 교감하면서 밀착해서 스킨십을 하면서 제가 스쿼트를 하고 오르고 내려갔을 때 아이가 깔깔 웃는 그 소리에 제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 힘을 받아서 힘들지만 저와의 건강해지는 운동을 함께 일석이조로 잡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출산 후에는 특히나 또 이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스쿼시 이 허벅지를 주로 사용하는 운동법인데 뱃살을 빼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스쿼트가요? 네, 왜냐하면 허벅지 근육이라는 게 내 전체 근육의 한 30% 정도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지방을 태우는데도 아주 유리한 근육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요. 허벅지를 이용하거나 엉덩이를 이용한 운동을 했을 때 워낙에 체지방을 잘 태워낼 수 있으니까 복부 지방 빼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다만 아기 안고 이렇게 스쿼트 하실 때는 아이를 밀착해야지 허리 안 다치세요. 자, 이번엔 어떤 운동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잠깐 자는 건 좋겠지. 운동도 하고 육아도 하고 지칠만도 합니다. 잠이라도 든 건지 가만히 누워있는 우등생. 그런데 잠깐만, 발가락이 어떻게 붙어 있어? 묶어놨구나. 왜? 저 뭐야? 오호라, 발가락에 고무줄이 묶여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매일 하는 다이어트인데요. 엄지발가락 다이어트라고 해요. 엄지발가락 다이어트? 저거는 노란 고무줄만 있으면 되는데. 처음 보는 다이어트 방법인데? 기발한 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다이어트 운동이야 하시겠지만 발가락 두 개를 모아서 고무줄로 살짝 묶은 다음에요. 포인트는 다리 전체를 이렇게 꽉 안으로 조여주면서 모아주는 거예요. 다리 힘들어간다. 좋게. 다리 안쪽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힘이 들어오고 그리고 복근에 힘을 주게 되기 때문에 뱃살 그리고 내장지방 감소까지 효과가 있어요. TV를 보고 계실 때라든지 아니면 좀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있고 싶다 아니면 책 읽으실 때 발가락 두 개만 모아서 다리 전체를 꽉 모아주시고 배에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시면 언제든지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나 이런 다이어트 방법 처음 봤어. 아니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지금 발을 고무줄로
고무줄로 묶은 듯하게 이렇게 딱 붙이고 있는데 힘이 쫙 들어가요. 다리에. 맞아요. 실제로 무릎과 시원하다. 허벅지가 이렇게 딱 붙게 되니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허벅지 안쪽 근육도 쓰게 되고 이제 배도 긴장을 시켜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근육에 힘을 주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태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어느 정도 도움도 될 것 같고 일단 복근 운동도 좀 될 것 같죠? 그러게요. 예. 다이어트에 운동만큼 중요한 건 식단이죠. 현명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우등생. 그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오를까요? 재료는 단무지, 채소, 그리고 김. 김밥이다. 김밥 만드실려나 보다. 김밥이지. 야. 그런데 가만 보니 김밥인데 재료에 밥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리코타 키토 김밥을 만들려고 해요. 리코타 치즈? 요즘 키토 김밥이라고 밥 안 넣는 거. 일반 김밥은 흰 밥을 쓰잖아요. 근데 흰쌀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때 먹지 못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흰쌀 대신에 리코타 치즈를 베이스로 깔고요. 그 위에 김밥 안에 정말 제가 원하는 건강한 야채 이런 모든 거를 너무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서 저는 키토 김밥을 매일 먹고 있어요. 많은 치즈 중에 리코타는 다이어터들의 치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리코타 치즈는 담백하고 맛도 있으면서 고단백이에요. 그러면서 저지방이기 때문에 많은 다이어터들이 즐겨 먹는 치즈예요. 근데 일반 치즈보다 리코타 치즈가 저지방이기는 해요. 먼저 김에 리코타 치즈를 발라주고요. 기호에 맞게 채소도 듬뿍듬뿍 넣어줍니다. 이제 옆구리 안 터지게 돌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리코타 치즈 키토 김밥 완성! 이름은 어려워도 레시피는 간단하다고요. 그럼 그 맛은 어떨까요? 한 입에 쏙? 맛있어요. 저렇게 얌전하게 먹는 공주는 처음 봤어. 여자는 저렇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난 저렇게 죽어도 못 먹지만. 그렇게 먹고 또 먹는 우등생. 채소가 듬뿍 들어가 배부르게 양껏 먹을 수 있답니다. 한참 폭풍 흡입 후 무언가를 꺼내는 우등생. 식후 꼭 이것을 챙겨 먹는다는데요. 락토페린이에요. 락토페린? 주변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저도 먹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인바디를 재는데 그때 내장지방 감소가 확실히 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락토페린도 좀 생소하시죠? 네. 이 락토페린은 사람이나 젖소의 초유에 굉장히 다량 함유된 성분인데요. 우리 인체 내에서도 혈액이나 우리 점액 분비물이나 이런 곳에도 분포가 되어 있는 구형 당 단백질이에요.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백질. 네. 당 단백질. 특히 락토페린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최소 120일 동안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은 100% 우유정제 단백질이에요. 근데 0.006%의 아주 극소량만 추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렇다. 다이어트는 일단 시작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하는 과정 중에 요요 현상도 오실 수 있고 실패도 하실 수 있지만 제 2의 삶을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모두 제가 응원합니다. 정말 꼭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원하시는 모습 꼭 되시길 바라고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이쁘게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락토페린이요. 앞에는 락토가 보통 우유를 네. 얘기를 하고 페린이라는 거는 철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인체 내에 있는 철분 수송 단백질보다 260배 정도 강력하게 철분과 결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별명이 붉은 단백질. 네, 이 혈액 내에서도 트랜스페린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붉은색을 띠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천연 면역 치료제라는 말도 있죠. 아니 우리가 뭐 초유가 좋다는 거는 누구나 뭐 사실 알고 다 있지. 알잖아요. 근데 락토페린이 초유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초유라는 게 뭐 출산 후 처음 일주일 정도 동안에만 분비되는 우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출산을 하고 나면 태어나는 신생아가 아직은 미숙한 존재예요. 굉장히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외부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초유를 통해서 이런 면역 성분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중 하나가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유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임신 중에 있는 그 양수 있죠, 뱃속. 양수에도 락토페린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태아가 이 뱃속에 있을 때 균에 감염되는 것도 막고 염증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럼 초유에는 있는데 그 일반 우유에도 있나요? 일반 우유에도 한 4.2% 정도 있는데요. 네. 초유에는 22% 아니네, 함유가 되어 엄청 있어요. 많네. 함량 차이가 많이 나죠. 아니 초유가 뭐 아이들한테 좋은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이어트랑은 무슨 관련이 상관이 있는지는 있어? 난 모르겠어요. 그게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네. 또 관련된 연구들을 좀 가져와 봤죠. 네. 과체중인 성인 남녀 26명을 대상으로 장용성 락토페린을 하루에 300mg씩 총 8주 동안 섭취하게 했거든요. 네. 기가 쫑긋해지네. 자, 그 결과 체중도 1.5kg 감소를 했고요. 허리둘레 4.4cm, 내장 지방 같은 경우도 내장 지방. 네, 검사를 했을 때 14.6 제곱센티미터 감소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복부 지방 면적만 한 38 제곱센티미터가 줄었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인 복부의 지방도 줄고 내장 지방도 줄었다고 이제 CT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락토페린이 지방을 감소시키는 거네. 그지? 자, 특히나 이 장용성 락토페린은 앞서서도 제가 트랜스페린이라고 불리는 철분 수송 단백질보다도 오히려 철분이랑 결합하는 능력이 더 강화됐잖아요. 네. 무려 260배나 더 강력하거든요. 260배. 배 엄청나네. 와 진짜 세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내주는데 기전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몸속에서 PPAR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세포 수용체인데 근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 내장 지방의 원인 중 하나가 제가 이제 혈당이라 그랬죠. 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방 분해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해요. 그렇구나. 아까 장용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장용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거? 장용성은 장에서 용해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위가 아니라 장에서. 그렇죠. 락토페린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감소 기능을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용성으로 뭐 코팅이 됐던지 장용성 처리를 한 락토페린을 섭취를 했을 때 장에 가서 용해가 되니까 장내 유익균도 증가시켜주고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도 4주 동안 락토페린 100mg을 투여를 하고 쭉 지켜본 결과 장감막에 축적돼 있던 지방 함량이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증상까지도 완화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이거 좋다, 그치? 우리 아까 만났던 휴학생 기억나세요? 네. 자, 이 휴학생에게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볼까요? 네. 2주간 특별관리에 돌입한 휴학생. 복부 비만 탈출을 위한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래 건강이 최고지. 건강해야 사람이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맞아. 운동은 물론 꾸준한 락토페린 섭취까지. 저 의지가 또 대단하잖아. 그래, 의지가 강한 것 같아. 의지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응원합니다. 2주 뒤 다시 찾은 병원. 내장 지방에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다시 한번 복부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2주 만에 오셔서 CT를 다시 찍으셨는데요. 그 전에 복부 체지방 CT에서 내장 지방 면적은 146 정도셨어요. 오늘 이제 다시 시행한 거에서는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야,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제발 잘 나와라, 잘 나와라. 이번에는 128로 좀 면적이 내장 지방 면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저렇게 꾸준히만 하면 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지금. 2주 전보다 확연히 차이나는 검사 결과 무려 18세제곱센티미터나 감소했는데요. 지방이 좀 줄었다니까 너무 기쁘고 또 애쓴 보람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여고 동창생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끝까지. 나이 들면은요,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나는 콜레스테롤. 그쵸.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맞아. 콜레스테롤에도 좀 연관돼 있는 연구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미니 돼지를 이용한 동물 실험이었는데요. 네. 이상 지질혈증과 동맥경화를 일부러 유도를 한 거예요, 돼지에게. 그리고 8주 동안 락토페린 500mg을 매일매일 섭취를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혈액 내 중성 지방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가 유의하게 개선이 됐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또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조직 분석을 했는데 동맥경화 증상까지도 완화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내 말이, 그 말이요. 똑똑하게 먹어야겠죠. 네. 이 락토페린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0mg이에요. 당연히 과도하게 먹었을 때는 몸에 도움이 될 게 없으니까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FDA 승인 여부, 또 우유에서 순수하게 100% 다 추출한 게 맞는지도 좀 따져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했는지,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유제품에서 추출을 했다 보니까 이 유제품과 관련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거를 지금 알게 되니까 너무 고마워. 너무 진짜 땡큐한 것 같고, 아까 우리 휴학생도 진짜 이제 우등생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진짜 새해에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사건 해결을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수사팀장을 할 거야. 떨어진 숟가락을 줍다가 한 달 뒤 사망해요? 심장하고도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체격이. 이게 있어. 근육 감소.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다 있네, 복합적으로.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옆구리 짜기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릴 건데 옆구리를 또 짜요. 장바구니나 이런 거 아무거나 이렇게 들어주신 상황에서 여기서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옆으로 그냥 쭉 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런 비슷한 운동 옛날에 해봤던 것 같아. 옆쪽 갔다가 가운데까지 1차로 쭉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은 거예요? 옆구리 짜기. 예, 옆구리 살도 빠지고. 힘이 들어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